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파워 유저들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팁을 공유해서 여러분이 러기텍 MX 마스터 4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간단하게 하나씩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여러분이 각 기능을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우스 그리고 이 시리즈의 마우스를 위한 공식 러지텍 소프트웨어입니다. 러지텍 Options Plus입니다. 이 앱은 정말 유용한 이 마우스를 사용하신다면 꼭 컴퓨터에 설치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에서 소개할 모든 팁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공식 러지텍.com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며 무료로 다운로드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PC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정에 로그인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서요, 보시다시피 저는 이미 로그인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구글 계정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애플 계정 등 원하는 계정으로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새 계정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신의 계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스텀 플러그인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어도비 프로그램이나 오피스 프로그램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그것들을 직접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셨다면 여기 보이는 마우스를 클릭하세요. 만약 마우스가 보이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블루투스나 러기볼트 같은 어떤 연결 방식이든 사용해서 컴퓨터에 마우스를 연결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면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액션 스트링입니다. 액션 스트링에 접근하려면 바로 여기를 클릭한 다음 액션 스트링 구성을 클릭하세요.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이 액션 스트링 버튼을 누를 때마다 최대 8개의 동작 목록이 표시됩니다. 그중 일부는 예를 들어 사운드 옵션 폴더에서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사운드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재생, 일시정지, 정지, 볼륨 낮추기, 볼륨 높이기 또는 음소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 기능으로 스크린샷을 찍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다양한 동작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탭들을 통해 단계를 확장하고 필요한 동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액션 서클에 추가하려면 해당 액션을 잡아서 플러스 아이콘으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또는 대신 폴더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액션을 우클릭해서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액션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을 클릭한 다음 폴더 만들기를 선택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액션들로 폴더를 만들어서 목록을 8개에서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액션들을 기본적으로 원하는 만큼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PC에 있는 각 애플리케이션별로 커스텀 프로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 메뉴에서 몇 가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커스텀 프로필을 추가하려면 시스템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 바로 여기에서 새 프로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뉴에서 서로 다른 프로필들 사이를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옆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용 프로필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할까요? 여기를 클릭하고 애플리케이션 프로필을 선택한 뒤 PC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여기에서 지원되는 애플리케이션과 기타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지원되는 애플리케이션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커스텀 액션을 지원하며 플러그인 다운로드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기능들은 미리 이 앱에서 계정에 로그인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한 다음 빈 프로필로 시작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다양한 액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사용을 시작하면 액션 서클이 이 특정 앱에 맞는 커스텀 프로필로 변경됩니다.
이제 지원되는 애플리케이션에도 새 프로필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DaVinci Resolve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 액션 세트가 제공되며 계속 진행하면 이 프로그램이 DaVinci Resolve용 플러그인도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Actions Rank System Actions를 제외한 모든 액션을 클릭하면 DaVinci Resolve 액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액션 서클에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빠른 액션 목록도 길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액션 서클은 DaVinci Resolve 앱을 열 때마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히 언급하자면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추가적인 외부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 마우스를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연결해야 이 액션 서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부 컨트롤러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이 앱의 설정에서 해당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보통은 서드파티 컨트롤러나 외부 컨트롤러와 관련된 설정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정에서 마우스를 활성화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각 애플리케이션마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에 부딪혔다면 인터넷이나 로지텍 공식 지원 웹사이트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도 그곳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DPI 커스터마이즈입니다. DPI를 커스터마이즈 하려면 포인트, 스크롤 또는 프레스 메뉴로 이동해야 합니다. 여기서 포인터 속도를 선택한 다음 포인터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본 기능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포인터 속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8K DPI 모드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포인터 속도를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말 인상적인 점은 바로 여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고 목록에서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하고 계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별도의 프로필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커스텀 DPI 레벨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마다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여기에는 글로벌 설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스템 설정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있을 때는 DPI가 2000이고 Audacity 애플리케이션을 열면 DPI가 거의 3000으로 변경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다루고 싶은 주제는 스마트 액션과 그것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스마트 액션은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우스의 한 개 버튼에 여러 동작을 연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스처 버튼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버튼입니다. 먼저 여기 버튼 탭으로 이동한 다음 원하는 버튼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액션 메뉴에서 아래로 스크롤해서 스마트 액션을 찾으세요. 이제 시작해 봅시다. 새로운 스마트 액션을 만들려면 바로 여기에서 클릭하세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저는 메모장을 열고 그 안에 Hello World를 입력하는 액션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2대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왼쪽에 있는 다른 모니터에서 열리기 때문에 메모장이 이 모니터로 이동했으면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트리거를 설정해 봅시다. 이미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는 설정되었고 이 제스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액션을 추가해 봅시다.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메모장을 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액션들이 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고 싶으니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서 여기 어딘가에 있는 메모장을 찾아봅시다. 좋아요. 여기 있네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열고 싶습니다. 확인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 액션을 추가해 봅시다. 여기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메모장을 선택하거나 전면에 가져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편리한 방법은
다시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메모장을 선택한 다음 사용할 수 있는 설정 중 하나인 전면으로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좋아요.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 메모장 애플리케이션이 열리고 전면으로 가져와집니다. 다른 액션을 추가해 봅시다. 메모장에 입력하고 싶은 텍스트가 있는데 Hello World 라고 해보죠. 확인을 누르고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 보이는 이 모니터로 메모장을 가져와서 여러분이 메모장이 열리고 그 안에 텍스트가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려면 약간의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마우스 없이 이 작업을 하고 싶다면 윈도우 키와 Shift 그리고 왼쪽 또는 오른쪽 방향키 단축키를 사용해서 창을 즉 특정 창을 다른 모니터로 옮기는 윈도우 단축키를 사용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앱에서 Add Action을 클릭한 다음 Keys Draw를 클릭하세요. 이제 어떤 단축키든 또는 기본적으로 어떤 키 조합이든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로 Hello World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편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은 Start Recording을 클릭한 다음 윈도우 키와 Shift를 누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경우에는 오른쪽 방향키를 누릅니다. 좋아요. 이제 이건 아니죠. 자, 몇 가지를 지워보죠. 녹음을 중지하고 이 동작들을 삭제한 뒤 다시 윈도우 키와 Shift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봅시다. 순차적으로 동작하길 원하니까 녹음을 중지합시다. 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제합시다. 굳이 고정된 지연 시간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윈도우 키와 Shift 그리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창이 오른쪽, 즉 오른쪽에 있는 모니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이 동작을 저장해 봅시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시다. 지금은 제목이 없습니다. 제목을 한번 정해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스마트 액션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는데 보통은 액션을 저장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일단 이 버튼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이 버튼을 누르면 메모장이 열릴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왼쪽 모니터로 창이 이동했네요. 다시 한번 시도해 봅시다. 네, 보시다시피 이번에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메모장이 열리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텍스트가 준비된 창이 바로 볼 수 있는 모니터로 옮겨졌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창의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창의력이 제한되어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사실 제한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고정관념을 깨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세히 설명드린 것 같네요. 이제 플로우 기능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자, 다시 마우스 설정으로 돌아가세요. 그런 다음 여기에서 플로우를 선택하세요. 바로 여기에서요. 앱 플로우를 설정하면 서로 다른 운영체제가 설치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간에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 기기에서 플로우를 설정하려면 각 기기에 Logic Options 앱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참고로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러지텍 플로우 기능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마우스를 두 개의 다른 기기에 연결하기만 하면 즉 서로 다른 기기에 연결해서 수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디스플레이 중 하나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게 한 개입니다. 이 마우스는 최대 3개의 다른 기기에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지금 사용 중인 이 컴퓨터가 두 번째 기기이고 이 마우스에 연결된 또 다른 기기가 세 번째 기기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들 사이를 수동으로 전환하려면 바로 여기 있는 스위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수동으로 전환하고 싶지 않다면 여기에서 플로우를 설정하고 다른 기기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그 다음 계속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마우스를 다른 채널에 페어링만 하면 됩니다. 사실 그게 정말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같은 페어링 방법을 사용해서 다른 기기에 연결할 수 있고 같은 네트워크에만 연결하면 되거든요. 알겠어요. 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겠네요. 저는
저는 그냥 제가 착각했네요. 네. Options 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냥 마우스를 다른 채널에 페어링하고 원한다면 다른 기기에서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옵션 셔츠가 없어도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여러 기기에서 이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심지어 지금 생각해보니 저도 확실하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이 애플리케이션을 두 컴퓨터 모두에 설치할 수 있고 사실 어차피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마우스를 다른 채널에 페어링 하거나 아니면 같은 연결 방식으로 페어링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 기기들은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아마도 이게 뭔가 그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모니터나 기기들 간의 모든 연결 품질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에서 마우스가 설정되어 있으면 그냥 계속하기를 클릭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연결만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가 현재 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 기기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계속하기 버튼을 천천히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제 로지텍 플로우 설정이 모두 완료되면 아주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다른 모니터로 마우스 커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환경에 맞춰서 모니터나 기기의 실제 위치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컴퓨터를 오른쪽에 두면 마우스를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다른 데스크톱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헷갈렸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함으로써요. 뭐 적어도 저는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꽤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마우스의 물리적인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기기 간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기에서 포인터를 여기로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스크롤 모드입니다. 자, 포인트 스크롤 프레스로 가서 스크롤 휠을 선택해보죠. 여기에서 스크롤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기능은 아니지만 마우스의 스크롤 강도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레침 모드를 선택했다면요. 레침 모드를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의 정밀함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레침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강도를 높이면 스크롤 할 때 마우스가 훨씬 더 정밀해지고 마우스에서 더 뛰어난 햅틱 피드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막대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마우스가 긴 문서를 읽는데 더 적합해집니다. 보시다시피 아직도 스크롤이 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막 멈췄어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프리스핀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긴 문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드를 수동으로 변경하는 대신 스마트 시프트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감도 값을 설정하세요. 그러면 마우스가 스크롤 속도에 따라 스크롤 모드를 전환하게 됩니다. 즉 천천히 스크롤하면 정밀 스크롤이 활성화되고 더 빠르게 스크롤하면 프리스핀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민감도 값도 조절할 수 있어서 값을 높이면 프리스핀 모드를 활성화하려면 더 빠르게 스크롤해야 하고 민감도 값이 낮을수록 기본적으로 더 적은 힘으로도 됩니다. 프리스핀 모드로 전환하려면 스크롤 휠에 가해야 하는 힘이 줄어듭니다. 네, 이게 전부입니다. 물론 스크롤 모드를 변경하는 버튼을 지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스크롤 휠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가운데 버튼을 선택한 다음 Shift를 검색해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Shift Wheel Mode.
그리고 이제 가운데 버튼을 누를 때마다 렛친 모드와 프리스핀 모드가 전환됩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것은 햅틱 피드백입니다. 이 기능도 매우 유용한데 특히 크리에이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햅틱 피드백은 여러분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미세한 조작에 아주 좋습니다. 햅틱 피드백을 조정하려면 이 탭으로 이동해서 햅틱 피드백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햅틱 강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클릭하여 애플리케이션 플러그인에 대한 햅틱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햅틱에 사용할 플러그인 몇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컴퓨터에 설치된 DaVinci Resolve 같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작업할 때 훨씬 더 정밀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의 모니터를 사용한다면 화면 전환 햅틱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를 전환할 때마다 마우스에서 햅틱 피드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능도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다 전달한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